보신탕집에 가면은 개의 음경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갖다 준다 해도 계속 몸에 좋으니까 그 음경 자체를 모르면서도 더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는 모양입니다. 이럴 때에 주인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 저런 인간이 있는가, 저런 놈이 있는가, 걔 무엇도 모르는 놈이 그것만을 계속 찾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을 한다라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보신탕을 입에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듣고는 했었습니다. 바로 정청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법이란 건 일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죠. 아주 무식한 자가 정청래인데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지요. 거기에다가 위원장 감투까지 쓰다 보니까 모두가 난리가 난 것 아니었습니까? 물론 정치라는 것이 쓰레기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망신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청래라는 변형 인자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리라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취임 초부터 최강이라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인간 걸레, 인간 말종에게서 사전 교육까지 받지 않았었습니까?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저 같으면은 정말 쪽팔리고 망신스럽고 창피해서 이 말을 입에다 담지도 못할 텐데 이걸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방송이라고 둘이서 헛소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하는 짓이 아무리 저질 국회라 하지만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정청래가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오죽하면은 언론조차도 이런 코미디, 이런 개그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가? 혀를 찬다라고 보도하지 않았었습니까? 발언권을 안 준다. 이거는 아주 품이 있는 점잖은 말이죠. 나가라. 퇴장이다. 손들고 나가서 벌을 서라. 아니 동료 의원들과 참석한 참고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추태를 보이더니 그 다음에 어떤 위원장이 들어섰습니까? 이준석이,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준석이가 며칠 위원장 노릇을 하려다가 주가 조작, 차명 거래 의혹으로 지저분하게 물러서고 다음 타순이 누굽니까? 도저히 법사위를 맡을 짬밥은 아닌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게 되니까 그래도 인간걸레 정청래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 보니까 호랑이를 만난 꼴이다 이런 말처럼 정청래가 하던 몹쓸 짓을 더하면 더했지 꼴값 떨기로 아주 착심하고 추미애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혀를 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자란 자들을 품병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단 말씀을 멈추고 오늘 이 자리는 법사위 소속의 벼르고 별렀던 조희대 청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조희대 청문이 사골곰탕이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내용은 차차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념을 떠나서 대법관 4명 그리고 지규현 판사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26일에 법사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는 청문회 자리가 망신스러운 날,
법사위가 개망신, 조희대가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개망신을 당한 그런 날이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정청래와 추미애 그리고 민주법사위 졸개들, 특히 서영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솔직히 이재명이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이재명이 먼저 사기를 치면서 시작한 말이 도화선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재판에 엮으려고 내란 특검 난리를 피워가면서 조희대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과 밥을 먹었네. 그리고 만나서 이재명의 재판을 논의했네가 공격의 포인트였고 시발점이었습니다. 부승찬이가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해왔고 이걸 뻥튀기 본격적으로 부풀려왔던 것이 서영교 아니었습니까? 정청래가 이것을 가만히,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이었죠. 듣고 보니 이참에 조희대도 임명직이니 이재명이 포문을 그렇게 열지 않았습니까? 선출직이 상위 권력이다. 이참에 조희대 임명직도 날려버리자. 억울하면, 당당하다고 하면은, 깨끗하다고 한다면은 나와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라. 대통령도 가로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쯤이야 이렇게 비하하면서 조희대를 몰아세웠었는데, 물론 평소에도 미친 짓, 정신 나간 소리를 하도 많이 해온 정청래이긴 하지만 당시가 지난 5월 법사위원장 시절 아니었었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조희대에게 으름장과 공갈 협박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때도 서영교가 이재명의 따까리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었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희미한 의심이 가는 소리지만 녹음 자체를 틀어놓으면서 조희대를 욱박질렀던 것이 사실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 청문회에 나오라. 그런데 조희대는 참석할 수 없다. 간단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헛바질 정도가 아니죠. 헛바질 정도가 아니죠. 나라를 거덜내고 망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내용 망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기꾼 소리를 들어가면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게 되니까 서영교가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넉 달 만에 사골 곰탕 우려내듯이 재탕 삼탕 사고를 계속 끓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던 사실인데 곰탕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곰탕 좋아합니다만은 곰탕 자꾸 우려내고 끓여낸 그 곰탕은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잡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골도 한두 번 정도 끓여야 곰탕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진짜인데 여러 번 끓이게 된다면은 뼈 자체에서 인성분이 몸에 무척 해롭다고 합니다. 뼈 자체에서 인성분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를 의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곰탕 즐겨 드시긴 하지만은 한두 번 끓인 곰탕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곰탕에 서영교가 따까리 역할을 잘 하려고 했었지만은 한두 번 끓여야지요. 지난 5월에도 확증도 없이 무조건 공격을 해댔었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전선을 바꿨지요. 조희대가 밥을 먹었네, 회동을 했네, 이런 내용보다는
자신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확정적이 아니고 무언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들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고 내건 것이 왜 이재명 재판을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하려다가 갑자기 전원 합의제로 바꿨느냐, 그 의혹을 조희대가 나와서 풀어라. 조희대를 몰아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듣다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 것은, 이재명 재판한 것은 지극히 정당했고 적법했다. 사법부는 반드시 재판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재판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 말에 민주의 법조인들, 법사위원들은 모두 다 추미애를 비롯해서 깨갱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를 비롯해서 그 서영교가 하는 얘기가 더 가관이지요. 아니, 재판 기록문이 7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2, 3일 만에 이것을 다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문제가 삼자. 추미애가 이것을 끌어낸 것이죠. 천대엽이 한마디 거둡니다. 그래, 당신이 판사까지 지내서 그렇다면은 정청래와는 좀 달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바보 멍청이 짓을 자초가 있는가. 천대엽이 딱하다는 그런 표정 아니겠습니까? 천대엽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느 편 사람입니까? 문재인의 골수 좌편향 사람인데 오죽하면은 천대엽도 듣다 이런 쓰레기들 집단이 있는가? 중에 너는 도대체 귀신이 씌었는가? 네가 법관 시절에 판결할 때 간섭 받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고법이라든가 대법에서 정치적인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면전에서 천대엽이 맹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법복을 입기는 했지만 추미애 너는 대법원 언저리도 구경하지 못한 찌질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개무시하고 망신을 면전에서 준 꼴이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이 침묵을 지키다가 세종국제 컨퍼런스에서 한마디 아주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옮겨보지요.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조희대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변한 시대라 할지라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은 굳건히 지켜야 하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걸어나가야 한다.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오늘날 사법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세종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해서 국민들이 법을 몰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절차를 분명히 기록하고 사건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으며 고문과 과도한 형벌을 제한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했다. 감옥 내의 인권 보호와 복지 개선에도 앞장을 섰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조희대는 이어서 법조인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자기 소신을 밝혔습니다. 법조인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므로 성심을 다해서 꾸준히 임해야 한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중시했던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의 공포와 집행에서 세종은 백성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알렸고, 공법 시행 전에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서 백성 뜻을 반영했다. 아주 짧은 그런 말이지만은 뼈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잘 듣고 명심해라. 도대체 누구에게 한 말이었느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중에 세종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왔고 법의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는 내가 참석할 수 없노라. 그렇다면은 이제 청문회를 열겠다 5월부터 사골 곰탕 우리듯이 여러 번 재탕하고 국민 대사익을 보여왔던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그리고 나머지 졸개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허접한 쓰레기들에게 혈세를 봉급으로 줘야 합니까? 연금으로 건네야 합니까?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육선이죠. 당 대표까지 한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추미애인데 국회의장 나서려다가 이재명 꼼수에 우원식에게 망신당하고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 후임으로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본인 자신이 볼 때에도 저력 맞겠죠. 한심스럽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를 살아도 법으로 살아온 사람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죠. 가장 나쁘고 저질스러운 월급쟁이들이 누굴까? 저는 단연코 국회의원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보너스 언론에 보도를 해야죠. 이런 것. 아마 작년 기준이라고 한다면 42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줬을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소식을 전혀 알질 못하지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서 이렇게 저질스럽고 나쁜 행동만 골라 하는 사기꾼들에게 이런 많은 돈을 봉급 이외에 추석 떡값으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염치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일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